모이고 양질의 글이 모이니까 뭐 출판사라든지 뭐 여러 회사들이 그런 정말 좋은 글이 필요할 때 여기에 와서 제안을 하기도 하고 뭐 기고해주세요, 강연해주세요 이런 근데 기회들이 최근 들어서 제가 좀 채용 공고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제가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라서 더 그렇겠지만 글 잘 쓰는 사람을 찾는 채용 공고의 비중이 굉장히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 알 수 없는 공허감들이 에세이를 쓰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그 공허감이 조금씩 채워졌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것들 충분히 다 물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아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일단 3권의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간한 책이 이제 처음 쓰는 사람들을 위한 글쓰기 특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년 전에 나답게 쓰는 날들이라는 에세이를 썼고 그 또 3년 전에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날 아무에게나 쓰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2019년에 첫 책을 내고 3년을 주기로 책을 이렇게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작가 생활을 이제 브런치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2017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었고 현재까지 구독자는 6,800명이 모였습니다. 이게 브런치 상에서는 상위 1%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적뷰는 한 220만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이제 또 작가가 되니까 네이버 인물 검색에 이제 또 등록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재빠르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중앙일보 포린이라든지 좀 여러 매체에 기고를 하고 또 있었고, 그다음에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뭐 글쓰기 모임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북토크, 뭐 강연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지만 제 수능 성적표입니다. 제가 공부를 뭐 그렇게 못하지도 않고 그렇게 잘하지도 않고 딱 중간 정도였는데 제가 좀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서 시험을 잘 못 보는 스타일인데 아니나 다를까 수능을 망한 거예요. 제일 망한 게 이제 언어 영역인데요. 언어 영역이 5등급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성적표만 보고는 이 사람이 작가가 될 거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언어 5등급이 작가가 된다고? 다들 물음표를 던졌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 저는 언어 5등급을 받은 작가가 되었고, 저는 이 성적표가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책을 낼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제일 먼저 이 성적표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이제 왼쪽은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제가 브런치에서 받은 작가 카드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직업을 현재 병행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한 10년 조금 넘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출판사에 들어갔었어요. 출판사에서 6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나랑은 출판사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당시에 이제 어린이 책을 만드는 출판사였고 그러면 성인 책을 만드는 데로 가볼까 해서 성인 도서를 만드는 데로 갔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저랑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난 이제 뭐 해 먹고 살지 하다가 뜬금없이 IT 기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IT 기업에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회사를 만난 거죠.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난 이제 더 이상 고민은 없을 것이다. 너무 행복하게 이제 2년 정도 회사 생활을 즐겁게 했는데 퇴근을 하는 중에 좀 뜬금없이 좀 공허감이 밀려왔어요. 난 분명히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하지? 그래서 그러다가 좀 이 생각들을 좀 글로 풀어볼까 하다가 이제 시작하게 된 게 브런치였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4년 정도 브런치 생활을 했을 때 작가 카드를 받아서 이제 4년차 작가라고 찍혀 있고 당시부터 이제 구독자 상위 1% 이렇게 돼가지고 이 두 가지 생활을 이제 병행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1248시간. 이게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네, 글을 쓴 시간인데 사실 요거를 좀 계산한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이 쌓였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뭐 1200시간이든 1500시간이든 적지 않은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간 동안 이제 뭐 퇴근을 하고 이제 글을 쓴 시간들을 다 모아보니 한 요 정도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저와 대화를 나눈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 알 수 없는 공허감들이 에세이를 쓰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그 공허감이 조금씩 채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허감을 어떻게 내가 채웠다는 걸 알 수 있었는가는 제가 면접을 보면서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가 면접을 좀 많이 봤거든요. 이직도 많이 하다 보니까 면접을 좀 많이 봤는데, 제가 면접을 보러 가면은 면접관 분들이 대부분 저한테 수진님은 하나도 긴장이 안 되어 보인다. 수진님은 대답이 참 시원시원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면접 볼 때 되게 많이 긴장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왜 다들 이렇게 긴장이 안 되어 보인다고 하시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차이가 저는 에세이를 쓴 시간에서 온 것 같았어요. 에세이를 쓰면서 나는 뭘 제일 좋아하고 나는 뭘 제일 싫어하는지를 스스로 좀 깨닫게 됐고, 우리가 뭔가를 잘 알 때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책에 대해서 좀 잘 알아. 그러면은 책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할 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듯이, 저도 저에 대해서 잘 아니까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와도 그냥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좀 직장인 분들이 좀 회사 집 하느라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에세이를 쓰면서 좀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재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회사원이든 자영업자이든 이 세상 모든 일은 결국 글쓰기로 판가름이 난다고 합니다. 혹시 공감이 되시나요? 네, 저는 너무너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취업을 처음 하던 사회초년생 때는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채용 공고 들어가면 다 이제 토익 점수, 자격증 이런 것들을 많이 봤지 글 쓰는 사람을 찾는 채용 공고는 많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좀 채용 공고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제가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라서 더 그렇겠지만 글 잘 쓰는 사람을 찾는 채용 공고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글을 잘 쓰는 능력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예전이랑 되게 많이 달라졌다라는 게 좀 느껴지고 있어요. 저는 김선 작가님의 일 잘하는 사람은 글을 잘 씁니다 라는 책에서 발췌를 해온 문장인데요. 가수는 노래로 말하고 배우는 연기로, 직장인은 글쓰기로 말합니다. 직장인은 글을 쓰기 싫어도 써야 합니다. 글쓰기는 직장인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뿐인가요? 글쓰기는 직장인에게 기회가 됩니다. 회사에서 일 잘한다는 말을 듣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글쓰기입니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좀 무서웠어요. 글 안 쓰면 이제 큰일 날 것 같아서. 좀 무섭게 느껴졌는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부딪히고 즐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글을 써야 하는 건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저는 좀 많은 분들께 브런치를 좀 해보시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사실 저도 브런치부터 시작을 하진 않았어요. 저도 네이버 블로그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혹시 브런치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한 분이시네요. 네. 혹시 그럼 네이버 블로그 또 한 분이시네요. 저도 네이버 블로그로 시작을 했었는데 뭐 일기라든지 아니면 영화 보면 영화 리뷰, 뭐 책 보면 책 서평 이렇게 좀 기록을 했었는데 그게 좀 지속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좀 일기처럼 좀 뜨문뜨문 쓰게 됐고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브런치를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좀 브런치가 너무 콧대 높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블로그는 아이디만 있으면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데 브런치는 작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람만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야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허들이 있기 때문에 양질의 글이 모이고 양질의 글이 모이니까 뭐 출판사라든지 뭐 여러 회사들이 그런 정말 좋은 글이 필요할 때 여기에 와서 제안을 하기도 하고 뭐 기고해주세요, 강연해주세요 이런 기회들이 열리거든요. 실제로 저도 3권의 책 중에서 2권은 이렇게 제안하기 버튼을 통해서 출간 제안을 받아서 출간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컨텐츠를 쌓아 나가시면은 언젠가는 좋은 기회들이 그렇게 많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브런치부터 시작을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직장인 분들은 작가가 되기 위해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계신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규칙적인 출퇴근은 이미 직장인 분들은 굉장한 무기를 갖고 계신 거예요.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굉장히 루틴을 갖고 있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새벽 4-5시쯤에 일어나서 5시간이나 6시간 정도 글을 쓰시고 또 뭐 2-3시간 수영이나 달리기를 하고 그다음에 개인 시간 갖고 요거를 매일매일 반복한다고 해요. 근데 어떤 작가분들은 아예 그냥 몰아서 글을 쓰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 작가 중에 김은희 작가님은 하나의 작품을 쓰기 위해서 아예 고립을 시키고 그 작품을 다 쓰기까지는 안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사실 직장인 분들이 그렇게 작품을 뭔가 쓰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 그런 드라마를 쓰는 건 아니니까 대신에 우리가 에세이를 좀 지속적으로 쓰려면 이런 루틴의 패턴을 갖는 것이 좋거든요. 이게 제 생활 계획표입니다. 제가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뭐 출근 준비하고 이제 8시 반쯤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 저도 이제 안양에 살고 있다 보니까 서울로 출퇴근을 하려면 좀 시간이 길어요. 처음에는 이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이 시간을 조금 달리 써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하철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책을 읽어서 저녁에 글을 쓰기 위한 글감들을 좀 모으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꼼짝없이 이제 회사에 갇힌 신세이고 이제 또 퇴근을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어찌고 하다 보면은 밤 9시가 돼요. 그럼 9시부터 11시까지는 제가 글을 쓸 수 있는 2시간이 확보가 되더라고요. 사회 초년생 시절에는 요거를 이제 패턴화를 해서 글을 썼습니다. 브런치에 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런 식으로 글을 썼어요. 저의 출퇴근길입니다. 실제로 제가 촬영을 한 모습인데 이게 매일매일 이제 이렇게 2호선을 이제 갈아타러 가는 중인데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이 시간을 조금 생산적으로 써보자라고 한 후부터는 이렇게 좀 책을 읽기 시작했고 오히려 책에 집중을 하면은 주변이 잘 안 보여서 오히려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없었다면 오히려 저는 작가가 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출퇴근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나의 생산적인 시간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 기사인데요. 중국의 이제 베이징 대학교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하시던 분이 6번의 시험을 봐서 결국에 변호사가 됐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근데 이분이 이제 원래 경비원으로 일을 하다가 다른 학생들을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이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변호사의 꿈을 키워갔고 정말 변호사가 되신 거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변호사가 되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안정적으로 고정된 근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낭비하지 않았던 덕분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나의 그 지하철에서 보냈던 시간이 어쩌면 이분의 그런 시간과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직장인분들이 퇴사만 쓸 수 있냐? 아니죠. 이직에 대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직을 하고 이제 쓴 글인데요. 제가 리멤버라는 회사로 이직을 했을 때 쓴 글이에요. 근데 제가 리멤버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 회사가 삼성 구글 직원들도 이직을 한 회사다라는 뉴스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타이틀이 너무 재밌어서 한번 그대로 제 에세이 제목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직을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글인데 이 글이 굉장히 이제 또 바이럴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렇게 다음 메인 페이지에도 글이 올라가기도 했고 이제 막 바이럴이 되다 보니까 초등학교 친구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수진아 이거 너 맞아? 하고 이제 연락이 오기도 하고 또 전 직장에서 같이 일을 했던 분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이거 수진님 맞아요? 이러면서 막 이제 축하한다고 이제 연락을 받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제 글이 굉장히 직장인분들 사이에서 바이럴이 많이 됐고 회사원으로 쓸 수 있는 주제는 굉장히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다 썼던 주제들인 거고 사실 우리가 매일 9시간 넘게 있는 회사잖아요. 우리의 뭐 거의 하루 중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보니까 저는 쓸 주제들은 넘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썼던 주제들인데 뒷담화 많잖아요. 뒷담화 관련된 글도 쓸 수 있고 네, 뭐 회식 그리고 점심 메뉴 같은 경우는 제가 순대국밥을 못 먹거든요. 근데 저희 팀장님은 순대국밥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점심마다 순대국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면 진짜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마케터의 고민과 작가의 고민은 사실 비슷합니다. 마케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서비스를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까를 고민을 하고요. 작가는 어떻게 하면 내 글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까를 고민을 하겠죠. 굉장히 비슷한데요. 제가 이제 리멤버라는 회사에 다닐 때 FC들 많이 받으시죠? 매일매일 FC가 날라올 거예요. 제가 그 FC를 발송하는 일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FC를 보낼 때 제일 중요한 게 메시지거든요. 어떤 메시지를 발송해야 고객들이 많이 클릭을 할까를 이제 고민을 하고 메시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아무 메시지를 이제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A/B 테스트라는 거를 해요. 그래서 메시지를 A, B를 이제 만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앞에다가 사람 이름을 넣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수진님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른 동료는 아니야 프로모션을 좀 앞세워보자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러면 A/B 테스트를 해보자 해서 뭐 총 발송 대상이 1000명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100명에게 1차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100명 중에 50명은 A 메시지로 나머지 50명은 B 메시지로 이제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더 좋은 효과가 나온 메시지를 나머지 2차 900명에게 발송을 하면은 훨씬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메시지 테스트를 하는데 이게 똑같이 작가로서도 접목을 해볼 수 있어요. 이게 제 브런치 글 전체 랭킹입니다. 제일 조회수가 높은 게 이제 10년 동안 책 670권을 읽으면 일어나는 일이고요. 쭉 제목들을 한번 보시면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거든요. 이제 사람들은 제목에 혹해야 그 글을 읽게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글 랭킹이 제일 좋은 제목의 순위와도 일치한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제일 궁금하신 제목 있으세요? 이 글 읽어보고 싶다. 2번, 4번. 2번과 4번? 네. 2번. 저 남자는 왜 버튼을 안 눌렀을까? 사실 별거 아니긴 한데, 사실 들어가 보면 별거 아닌데, 그런 흥미를 제가 유발을 일부러 한 거고,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뒤에 이제 예시를 이제 가지고 온 사례 중에 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좀 궁금증을 유발하는 제목들, 일부러 제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